일반적으로 기계식이라 부르는 보통의 기어 레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방식이죠. 그런데 16년도에 나온 2세대 XC90에서 PHEV 사양인 T8에 처음으로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면서 P 포지션이 없어졌고 그 대신에 별도의 P 버튼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1년식부터 전 모델에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기 시작되었고 T8 사양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해주던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알도 더 커지고 모양도 더 이쁘게 디자인돼서 전 모델의 상위 트림에 모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1년형 전후로 볼보가 자행한 극심한 원가 절감에 화가 많이 났지만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그래도 위안이 많이 되어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손목만 까딱거리면 되는 깔끔한 조작감은 불호도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자식 기어 레버 형태로의 변화에 하자가 하나 있고, 제 관점에서요, 안드로이드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바뀐 조작 로직도 하나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하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P 버튼의 접점 분량입니다. 주행 종료 후에 기어를 파킹 포지션으로 옮기기 위해 이 버튼을 누르는데요. 이 파킹 버튼의 접점이 조금 둔한 게 문제라는 거죠. 접점 간의 간극이 멀어서 P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버튼의 조작감은 영상과 유사한데요. 저렇게 버튼의 저항을 넘어서는 힘을 줘서 버튼이 눌려도 P로 바뀌지를 않아요. 저기에서 약간의 힘을 더 보태서 눌러줘야 비로소 바뀌는데 스위치 접점 간의 간극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힘을 줘야 P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를 보면 어차피 버튼 누를 때 약간의 그 텐션, 턱을 넘어가는 구간은 있는데 거기만 넘어가자마자 바로 P로 바뀝니다. 버튼이 눌리면 인식이 아주 잘 되는데 반해 볼보는 너무 둔하다는 거죠. 따라서 P로 옮겨진 것으로 착각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크리핑 주행을 하게 되니까 자칫하면 가벼운 대물사고나 대인 피해가 유발될 수도 있는 거죠. 얼핏 오토 홀드 기능이 이런 피해를 예방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보통 주행의 마무리는 주차죠. 그래서 주차할 때는 오토 홀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끄게 됩니다. 이게 번거로워서 애초 오토 홀드를 안 쓰는 분도 적지 않고요. 물론 기어가 P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면 자동으로 P로 전환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만일에 대비한 안전 설정이기 때문에 볼보 P 버튼의 접점 분량은 애초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OS에서 기어 노브의 이상한 작동 로직이라고 보는 부분은 주행 중에 중립으로의 기어 변속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뒤에서 중립으로 기어를 뺄 수가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기계식, 전자식 기어 노브는 주행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를 중립으로 뺄 수 있었습니다. N 뒤로 자유롭게 빠지고요. 뒤에서 그냥 바로 중립으로 빠지고 다시 D 들어가고. 그런데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주행 중 중립으로 빼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 저렇게 메시지가 떠요. 브레이크 신호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밟아서 시스템이 인식하기만 해주면 중립으로 넣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립에서 다시 D로 옮길 때는 이전처럼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아도 되고요. 현대 소나타는 이렇게 주행 중에 뉴트럴을 누르면, 중립을 누르면 빠져요, 저렇게 기어가. 그리고 다시 D를 누르면 뒤로 들어가고 악셀 밟은 채로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볼보도 예전 모델에서 쭉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동작 로직이라고 보는데요. 왜 안드로이드 OS 내에서는 이게 안 되냐? 혹시 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냐? 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특정 상황이 연상되지가 않습니다. 삼각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주행 중에 N으로 뺄 일이 뭐가 있는데?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볼보의 OS가 안드로이드로 바뀌면서 주행 모드가 대거 삭제되었죠. 기존에 있던 에코 모드는 싹 다 빠졌죠. 기존 에코 모드는 시속 60에서 140km 사이에서 관성주행 혹은 타력주행이라고 부르는 달리는 차의 관성 에너지로 주행하는 기능인데, 감속되는 느낌이 기어 물린 거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죠. 이때 어느 정도 수준의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속도가 더 붙기도 하고,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환경에서는 디젤은 리터당 최소 2kg, 휘발유는 1kg 이상의 연비를 쉽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델에서는 에코 모드가 빠져서 그게 안 되고, 운전자가 원해서 간단하게 N으로 옮겨서 타력 주행을 해보려 해도 안드로이드 OS에서는 매번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라고 하니까 연비 운전을 해보려는 걸 번거롭게 만들어 버린 거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처럼 상시 개입하는 회생제동 기능이 없습니다. 시속 15km 이상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만 모터 전류 방향을 역전시켜서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충전될 뿐이죠. 따라서 악셀 페달을 놓았을 때는 타력 주행으로 가는 편이 연비 향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타사에서도 쓰는 방식대로 주행 중에 N으로 내리고자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게끔 작동 로직을 좀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거죠. 전자식 레버로 바뀌면서 손 동작도 크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 이점을 활용하기도 좋을 텐데 말이죠. 볼보는 최근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자율 주행과 어댑티브 주행 간의 전환 기능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미 전작의 볼보의 개선점 9가지 컨텐츠에서 저도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So now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the user experience with the car, and I'm here with Tom, head of UX design for Volvo. 볼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립으로 내릴 수 있는 작동 로직보다는 P 버튼의 둔감한 인식은 좀 시급한 개선이 되었음 하네요. 이 정도 버튼 눌리는 느낌이면 가줘야 되는데